좌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끊임없이 가난해지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노력 없이 남의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게 좌파들이. 수준 낮고 머리가 나쁜 국민들은 그런 달콤한 소리에 이용당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멕시코에도 직격탄을 받지만 한국에도 직격탄을 받습니다. 왜? 아직까지 한국의 부품 회사들이 미국에 안착을 못. 겨우. 자, 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바로 군사를 보내게 파병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취재를 통해서 보도되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2026년 6월 1일 12시 20분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4를 실행할 줄 알았지? 2020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놈 새끼들. 자, 유튜브 AI 듣고 있나? 마마야로.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점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국제 정세를 좀 다뤄볼 건데요. 형님들 지금 LA 난리 난 거 아십니까? 뭐 폭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LA 난리 났어요. 그럼 LA가 왜 난리가 났냐? 자, LA 주지사가 누굽니까? 맘단이죠, 맘단이. 그죠? 응? 죄송합니다. 뉴욕 주지사 시장. 미안해. 자, 뉴욕시장 맘단이가 공약을 냈잖아요. 공약. 이 공약이 뭐였습니까, 형님? 공짜복지였죠, 공짜복지. 야, 있는 놈들 돈 뺏어서 너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너네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고 좋은 집도 하나씩 줄게. 이게 바로 맘단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맘단이가 내는 공짜 무상복지에 뉴욕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죠. 그래서 결국 맘단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공약이 시의회 반대로 무산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부자들과 기업들이 뉴욕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 뉴욕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파 성향의 도시로 아예 회사를 이전을 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뉴욕에 있는 동안, 맘단이가 뉴욕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 그래서 전부 지금 뉴욕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뉴욕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죠. 예산 부족.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거야. 부자들이 다 이사를 가버린다니까.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부자들이 이사는 굉장히 쉬워요, 형님들. 그냥 팔고 이사 가면 되는 거야. 집은 거기 놔놓고 안 팔아도 관계없어요. 주소지만 이전하면 되는 거야. 부자들이 다 떠나버려. 다 떠나버리고 예산은 부족하고. 자, 이제 벌써 내년도 예산 심사 들어가죠. 하반기 되기 전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심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돈이 턱없이 모자라죠. 약 30%의 세금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책정되어 있는 예산보다 마이너스 30%가 빵꾸가 났어. 결국 트럼프 정부에 긴급 재정 도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도움을 줄까 제대로? 뉴욕 시민들 징징거리지 마세요. 니들이 뽑았잖아. 아마 앞으로 뉴욕은요, 정부 예산, 긴급 예산 편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마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내년은 안 봐도 뻔하죠. 지금 형님들, 지금 현재 30%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데, 이제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직 안 떠난 사람들도 있거든. 그럼 이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자들이 이사 가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 전용기로 출퇴근하면 돼. 그런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주소는 내 실거주. 각 지역마다 집이 다 있을 거야. 실거주지는 바뀌게 된다는 거야. 이게 좌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끊임없이 가난해지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노력 없이 남의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게 좌파들이. 수준 낮고 머리가 나쁜 국민들은 그런 달콤한 소리에 이용당하는 거죠. 자, 채널 이름이 한국의 주요 이슈라는 채널입니다. 그 채널에 긴급 해설, 이재명 대법 2부 오늘 배당, 대법원 독하게 마음먹으라고,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틀 전에 올라온 영상이.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제가 왜 형님들에게 무식한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틀 전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대법관 양심을 믿고 지켜. 이틀 전에 올라왔어. 그놈의 투표할 때도 말썽으로 하는 그 불편하다 끌어내리라. 가정스럽게 괴롭히고, 법에 세워 판단하는 건 판사의 직무. 모두의 자식들이 보고 더 깊은 시궁창에 빠지기 전에 끌어내요. 하루빨리 재판하고 판결은 법 때려주고, 이재명 없는 세상에 살고 제발 독하게 먹읍시다. 나라 2년 있어요. 그 바닥을. 이재명 제발 처벌받고 가면 주위에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아. 거의 2일 전에 올라왔어. 사법부는 마지막 보류, 엄정, 공정. 형님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2부에 배당된 게요, 작년입니다. 작년. 근데 작년에 있었던 일을, 주진우가 작년에 올린 이야기를, 주진우가 작년에 만들었던 자기 채널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교묘하게 남의 동영상을 편집해서 자신의 조회수로 끌어내고, 이걸로 지금 수익 창출을 하려고. 이거 작년 25년도야. 25년도 4월인가 5월. 그래서 내가 이 채널이 뭐 하는 데인가를 한번 가봤어. 채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채널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뭐 있나 찾아보니까, 자, 가입일이 2020년 10월 9일이야. 그리고 국가 설정은 대한민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짧은 지식으로 얘를 좀 파묘를 좀 해봤어요. 파묘를 하니까 이 친구의 트래픽은 어디서 발생한다? 인도. 자, 인도에서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고 있어. 자, 저 영상에서 다뤄진 내용은 작년 2025년 4월인가 6월 요 사이에 있었던 거. 근데 이게 마치 오늘 일어난 것 같이,
오늘 일같이 교묘하게 제목을 잡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형님들,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2부에 배당이 되고 이 재판이 현재 멈춰 있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댓글에 보면은 누구도 이거 작년 이야기잖아 라고 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파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병신 새끼들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저기 가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뭐 하는 새끼들이냐? 채널 생성지 베트남, 인도, 동남아 쪽에서 생성되는 채널의 90% 이상이 중국인들이 운영합니다. 중국인들은 좌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우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이거 보면 모르냐? AI로 만든 건지. AI로 편집해가지고 수익률 극대화시키고 9분 이상, 8분 이상인가? 영상 만들어서 수익률 극대화시키는 거잖아. 조회수 장사하고. 왜 이런 데 낚입니까? 애국한다는 사람들이 중국인들 배때기 쳐불려주고 있잖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조잡한 영상이고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조회수 빨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인가 AI로 편집하고 AI로 만들어낸 영상인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일일이 굉장히 어설픈 AI 음성으로 만들어진 영상에 일일이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걸 첩으로 댕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에요. 이게 형님들 멀리 갈 거 없어. 이게 진짜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이거는 절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원래 이래요. 옛날부터 이랬어요. 변하지 않는다. 그 세대들은. 댓글 보셨죠? 쉰내가 풀풀 납니다.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형님들 지금 중국인들이요. 국뽕 영상 만들어가지고 특히 베트남하고 저 북쪽 베트남 북쪽에 있는 애들하고 중국인들이 베트남 계정 싱가포르 계정으로 국뽕 영상 대한민국 국뽕 영상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수억 원의 평균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기고 있어요. 한 달에. 중국하고 베트남 북쪽에 사는 북쪽인들, 베트남 북부 베트남인들이 우리나라 전라도라고 보면 돼요. 베트남 북부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약 팔고 불법 매춘하고 하는 거 전부 베트남 북부 사람들이. 형님들 논리라면은 그런 애국자가 아니네, 그죠? 키보드로는 애국자라고 존나 치고 댕기면서 그런 국뽕 영상에 취해가지고 그들의 조회수를 올려서 중국인들 주머니에 돈 챙겨주면은 이 새끼 이거 매국노잖아. 형님들은 절대 제가 그랬죠. 국뽕 영상 무조건 넘겨라. 대한민국 사람이 국뽕 영상 만드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자, 멕시코. 굉장히 중요하죠. 멕시코 의회가 외국 개입이 발견될 경우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어마무시한 게 멕시코에서 통과됐어요. 그렇지. 얘들이 이런 걸 만들 애들이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 애들이 아닌데 이런 걸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중국 이런 외세의 세력이 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개입이 발견됐을 경우 어떻게 한다? 그 선거는 무효를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이 멕시코 의회를 통과했다. 자, 그동안 멕시코에서는 끊임없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이 중국에 영향을 받아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이 때로는 정치인을 협박하거나 때로는 돈으로 회유를 해서 어떤 중국의 영향력을 멕시코에 있는 마약 범죄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의 의중을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요. 자, 멕시코는요. 미국에게 거의 무관세에 가까운 무관세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관세가 맞습니다.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뭐 일종의 멕시코를 미국의 일부라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 귀속돼 있는 나라다라고 미국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런 멕시코를 미국이 관세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었는데 미국이 독립적인 국가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관세에 가까운 낮은 금리에 낮은 관세를 내고 있던 멕시코는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관세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 관세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멕시코의 미국 수출길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수준이. 최근에 미국이 이거는 그냥 참고적인 이야기인데 자동차 부품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멕시코는요. 지금 멕시코는 우리 한국의 현차죠, 현기차. 자, 현기차 생산 공장과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품 공장. 그리고 멕시코에는요, OEM으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그 자동차 부품 비중이란 게 왜 뭐냐면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몇 퍼센트 들어가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75%가 미국 내에서 생산한 부품으로 이루어져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지금 75%나 미국 북미에서 생산한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품에는 멕시코에서 생산한 부품도 일부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이 이 75%의 부품의 비중을 82%로 상향 조정한다고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82% 중에 멕시코에 적용되던 혜택을 일부 취소를 한다는 것도 추진 내용에 담겨져.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멕시코에도
미국에도 직격탄을 받지만은 한국에도 직격탄을 받습니다. 왜? 아직까지 한국의 부품 회사들이 미국에 안착을 못. 겨우 73%에서 75%에 여기에 턱걸이하고. 근데 이걸 미국이 82%까지 올려버리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그냥 발통 빼고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들어요. 나쁘게 표현하면은 한국 타이어 못 꽂아요. 미국산 타이어 꽂아야 돼. 그 정도로 빡빡해졌다는. 이 규정이 이렇게 강화가 만약에 된다면은 한국 자동차 시장은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관세도 25% 쳐맞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또 골치 아픈 사건이 터집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자, 1한계 은행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법원이 100억을 지급하라고. 자, 여기서 형님들 잘 들으세요. 자, 1한계 은행이 왜 한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했냐면은 지금 이란이 금융 제재를 당하고 있어. 그죠? 오래됐죠. 그래서 그 금융 제재 때문에 이란에게 지급돼야 될 돈이 지급이 안 되고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란은 그 돈을 지급해달라. 한국에 계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다가 계좌를 만들 테니까 우리가 그 돈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계좌에 입금을 해달라. 근데 한국은행이 반대를 안 된다. 너네들은 제재국가라서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1한계 은행들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해. 한국이 통장을 안 만들어줘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가. 이거는 이거는 미국의 금융 제재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해주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무역 제재를 받아요. 대북 송금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거라고. 이란한테 돈을 준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 행위 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 편을 들어줬어요. 왜? 이재명이 친이란이잖아. 이란에 자꾸 돈 주고 뭔가 지금 자꾸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법원도 거기에 동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그래서 법원이 100억을 지급하라고 했어. 근데 놀라지 마세요. 손해배상액. 그리고 기존에 이란에 지급해야 될 대금은 별도입니다. 즉 우리가 이란에 지급해야 될 돈은 별도고 법원은 그 외에 이란이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한국이 보전해야 된다. 100억 원을 지급해라. 자,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뭡니까? 한국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란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손해배상 100억을 지급을 하고 이란에 남아있던 원유 대금 결제 금액을 그 계좌에 넣어주면은 뭐가 된다? 대의 제재 위반이야 이거. 이거를 한국은행이 실행하는 순간 한국은 이란에 제재에 위반한 거라고. 이거 지금 좆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 판결은 실행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냥 판결이에요. 한국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떼서 대한민국에서 이란의 계좌를 만들어주고 이란 계좌에 손해배상액과 대금을 넣는 순간 한국은 대의 제재의 위반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많은 분들이 이란 제재에 대해서 잘 체감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대북 제재할 때 북한에 돈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징역 가죠. 똑같은 거예요. 한국이 북한에 돈 주거나 몰래 물건을 빼돌리거나 기름 갖다 주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역 제재 당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 대상이 북한이냐 이란이냐 차이인 것뿐이에요. 자, 이런 것도 아예 뭐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자, 얼마 전 이재명이 베트남하고 1대1로를 하나의 중국. 자, 이걸로 뭉쳤죠. 악수하고 이시하고 그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환영받았죠. 기억나십니까? 이재명 베트남 갔다 온 거? 함께 하겠다. 근데 피터 헤그세기 형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베트남이 마가 한다는. 1대1로 안 한다는데? 베트남 마가 한다는데 마가. 야, 이제는 베트남한테도 통수 맞고 댕기냐? 베트남 토람 대통령과 피트 헤그색 장관을 만나 국방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강한 베트남은 지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합니다. 미국하고 함께 간대 베트남. 바로 수구리 붙는데? 자, 여기서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 시 베트남은 즉각 대만을 돕겠다. 자, 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바로 군사를 보내겠다. 파병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취재를 통해서 보도되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